미국 공원에서 차우차우가 우리나라 진돗개를 물었다고 하는데요. 그 개의 중국인 주인이 우리나라 진돗개를 개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중국인 주인은 모욕적인 최후를 당하고 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출신으로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사이버 보안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세라피나 김입니다. 예전에는 외교관으로 일했어요. 여러 나라들이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했었어요. 지금은 컴퓨터와 관련된 일을 해요. 나쁜 사람들이 컴퓨터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보안을 지키는 일이에요. 하지만 저에게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은 일이 아니라 제 가장 친한 친구 백호와 함께하는 저녁 산책이에요. 백호는 진돗개예요. 한국의 특별한 견종이에요. 백호라는 이름은 한국어로 하얀 호랑이라는 뜻이에요. 정말로 작은 하얀 호랑이처럼 생겼어요. 당당한 자세와 밝고 지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요. 매일 저녁 정확히 6시가 되면 저희는 캘리포니아의 그리피스 파크를 산책을 해요. 그 시간이면 보통 해가 지기 시작해요. 언덕 위로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어요. 백호는 목줄도 필요 없어요. 너무 착해서예요. 제 바로 옆에서 걸어요. 하얀 털이 저녁빛에 거의 빛나는 것 같아요. 절대 뛰어가거나 다른 사람들을 귀찮게 하지 않아요. 귀를 쫑긋 세우고 항상 듣고 있고 항상 경계하고 있습니다. 가끔 저보다 먼저 뭔가를 알아차리는 것 같아요. 산책을 시작할 때마다 착하다 백호야 라고 말해주면 백호는 꼬리를 딱 한 번만 흔들어요. 너무 흥분하지는 않지만 행복하다는 걸 보여주기에는 충분해요. 공원의 다른 강아지 주인들은 항상 걸음을 멈추고 백호가 얼마나 차분하고 충성스러운지 칭찬해줘요. 그들은 정말 아름다운 강아지네요 라고 말하며 너무 잘 훈련되어 있어요 라고 해요.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처음 이주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한국 음식이 너무 맵다고 생각하거나 한국 영화가 다른 나라 영화의 복사본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저의 조국에 대해 이상한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럴 때면 가끔 외로움을 느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이해할 수 없는 한국의 한 조각을 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백호는 항상 제가 어떻게 느끼는지 정확히 아는 것 같았어요. 강아지들은 당신이 어느 나라 출신인지, 어떤 언어를 말하는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들은 단지 당신이 자신들에게 친절한지만 신경 써서요. 제가 향수병에 걸렸을 때 백호는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어줬어요. 제가 행복할 때는 백호의 눈이 마치 웃고 있는 것처럼 반짝였어요. 그 화요일 저녁도 다른 날과 같이 시작되었어요. 공기는 따뜻했고 가족들이 잔디밭에서 피크닉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고 부모들은 지켜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평범하고 평화로워 보였어요. 평소 산책길을 걸으면서 저는 저희의 조용한 일상이 영원히 바뀌게 될 거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한 여성이 정말 아름다운 강아지네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돌아서서 보니 제 또래 정도의 여성이 저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녀와 함께 있는 강아지는 털이 복슬복슬하고 황금빛 갈색이었는데 마치 작은 사자 같아 보였어요. 그 강아지는 당당하고 위험 있는 얼굴을 하고 있었고 검은 혀가 살짝 나와 있었어요. 두꺼운 털 때문에 실제보다 더 커 보였어요. 그 여성은 길고 윤기 나는 검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어요. 완전히 곧게 등 아래로 떨어져 있었어요. 비싼 옷을 입고 있었어요. 크림색 블레이저와 어울리는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베벌리 힐스의 그런 고급 상점에서 나온 것 같아 보였어요. 신발까지도 저의 한 달 집세보다 비싸 보였어요. 저는 고마워요 라고 말하면서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백호는 제 옆에서 차분하게 있었지만 다가오는 강아지를 보면서 귀를 살짝 세우는 걸 저는 알아챘어요. 저는 이 아이는 백호예요. 한국 진돗개예요 라고 소개했어요. 그 여성은 저는 셀레스틴 왕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영국식 억양에 뭔가 다른 억양이 섞인 것 같았어요. 그녀는 이 아이는 엠퍼러예요. 중국 최고 혈통의 차오차오예요. 차오차오는 고대 중국의 개인데 2000년 전에 진짜 황제들이 기르던 개예요. 대부분의 견종보다 훨씬 더 권위 있는 품종이에요 라고 설명했어요. 그녀가 훨씬 더 권위 있는 이라고 말하는 방식이 조금 불편했어요. 마치 저희 강아지들을 어떤 경쟁에서 비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정중하게 대했어요. 저는 둘 다 아름다운 강아지들이에요. 원래 어디 출신이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셀레스틴은 홍콩 출신이지만 런던의 케임브리지에서 공부했고 지금은 실리콘밸리에서 기술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자동으로 개를 훈련시킬 수 있는 AI 장치를 만들어요. 물론 어떤 견종들은 다른 견종들보다 자연적으로 더 지능적이지만요 라고 답했어요. 그녀는 백호를 내려다보면서 별로 친근해 보이지 않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의 눈은 백호를 마치 어떤 과학 실험 대상처럼 관찰하고 있었어요. 셀레스틴이 한국 문화가 최근에 꽤 인기가 많아졌죠. 그렇지 않나요? 라고 계속 말했어요. 그녀는 하지만 대부분이 다른 곳에서 빌려온 것들이에요. 음악, 음식. 심지어의 품종까지요. 어떻게 것들이 재포장되어서 새로운 것처럼 팔리는지 흥미로워요 라고 덧붙였어요. 제 뺨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마치 누군가가 온도를 높인 것 같았어요.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일이 제가 외교관으로 일할 때 자주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정중하게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밑에서 못되게 구는 사람들이요. 저는 사실 한국 문화는 수천 년 된 것이고 매우 독특해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셀레스틴이 제 말을 끊으면서 물론 나름의 매력이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제 말을 쓸어버리는 것처럼 손을 흔들었어요. 그녀는 하지만 인정해야 할 것은 김치는 정말 중국 파오차이의 한 버전이고 한국 바비큐는 수세기 동안 존재해온 중국 구이 방법과 비슷해요. 심지어 이 진돗개들도 여기 엠퍼러 같은 고대 중국개들에 비해 훨씬 젊은 품종이에요 라고 주장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다른 외교관들과의 어려운 회의 중에 했던 것처럼. 머릿속으로 색까지 세웠어요. 저는 이런 종류의 태도를 전에도 다뤄본 적이 있었어요. 자신들의 문화가 자동적으로 다른 문화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저는 모든 문화는 서로에게서 배워요라고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는 하지만 무언가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단지 그것이 얼마나 오래됐는지가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정신과 마음이에요. 진돗개들은 놀라운 충성심으로 유명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절대 가족을 배신하지 않아요 라고 설명했어요. 셀레스틴이 웃었지만 그것은 행복한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는 두고 보죠. 그렇지 않나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녀가 그렇게 말하는 방식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뭔가 차가운 것이 있어서 즉시 백호를 데리고 가고 싶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대답하기 전에 그녀는 이미 자신의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얼굴에 작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어떤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너무 빨라서 거의 믿을 수 없었어요. 셀레스틴이 휴대폰에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 완벽하게 매니큐어된 손가락으로 뭔가를 타이핑하고 있었는데 엠퍼러가 갑자기 완전히 움직임을 멈췄어요. 복슬복슬한 황금색 몸이 터지기 직전에 용수철처럼 긴장했어요. 어두운 눈이 백호를 향해 고정되었는데 그 강렬함이 제 속을 뒤집어 놓았어요. 그러고 나서 아무런 경고도 없이 엠퍼러가 크고 공격적인 짖음과 함께 앞으로 달려들었어요. 그 소리가 공원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는 깊고 무서웠어요. 마치 바로 옆에서 천둥이 치는 것 같았어요. 제가 한 걸음도 내딛거나 경고를 외치기도 전에 엠퍼러는 강력한 턱으로 백호의 목을 물고 마치 인형처럼 앞뒤로 흔들고 있었어요. 셀레스틴이 엠퍼러, 그만해. 나쁜 개. 라고 외쳤어요. 마침내 휴대폰에서 눈을 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당황스럽게 들렸지만 그녀의 개는 전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계속 공격했어요. 백호의 하얀 털에 이빨이 박혀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백호의 반응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완전히 반응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엠퍼러가 온 힘을 다해 공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카로운 이빨이 목에 파고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호는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으르렁거리지도 않았고 되받아 물지도 않았고 심지어 도망가거나 빠져나오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어두운 눈이 차분하고 참을성 있게 마치 어려운 학생에게 시험받고 있는 지혜로운 늙은 선생님처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당신 개를 제 개에게서 떼어내요. 라고 외쳤어요. 두려움과 분노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도움을 주려고 앞으로 달려갔어요. 싸우고 있는 개들을 향해 손을 내밀면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들을 떼어놓으려고 하면 엠퍼러가 저도 물까봐 무서웠어요. 공원의 다른 사람들이 저희 쪽으로 달려오기 시작했어요. 헤드폰을 끼고 조깅하던 남자가 헤드폰을 빼고 이봐요. 저기서 무슨 일이야?
라고 외쳤어요. 유모차를 밀고 있던 엄마가 멈춰서서 어린 아들의 눈을 가렸어요. 평화로운 저녁이 혼란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마침내 영원처럼 느껴졌지만 아마도 30초 정도 후에 셀레스틴이 엠퍼러의 목걸이를 잡고 베코에게서 떼어낼 수 있었어요. 양손을 모두 사용해서 온 힘을 다해 자신의 개를 뒤로 끌어야 했어요. 엠퍼러는 여전히 으르렁거리며 베코에게 다시 가려고 했어요. 검은 혀가 나와 있었고 눈이 공격성으로 거칠어져 있었어요. 그들이 떨어졌을 때 저는 즉시 상처를 볼 수 있었어요. 제 온순한 개가 목과 어깨에 여러 개에 물린 자국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어두운 빨간 점들이 그의 아름다운 하얀 털 사이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마치 종이 위에 잉크가 쏟아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치고 피를 흘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코는 여전히 어떤 분노나 증오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그 지적인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마치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는 것 같았어요. 셀레스틴이 정말 미안해요. 라고 말했어요. 엠퍼러를 붙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고 나서 그녀의 어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차갑고 방어적으로 변했어요. 그녀는 하지만 아시잖아요. 두 개 모두 목줄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저희 둘 다 똑같이 책임이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책임이라고요? 라고 말했어요. 듣고 있는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충격으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저는 당신 개가 아무 이유 없이 제 개를 공격했고 제 개는 심지어 맞서 싸우지도 않았는데요. 어떻게 저희 둘 다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라고 항변했어요. 셀레스틴이 차오차오는 자연적으로 보호 본능이 강한 개예요. 라고 말했어요. 심각한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비싼 블레이저를 바로 세우면서 말했어요. 그녀는 그리고 어떤 개들은 그런 보호 본능을 자극해요. 아마도 당신 개가 엠퍼러를 자극하는 뭔가를 했을 거예요. 어떤 몸짓이나 냄새가 그를 화나게 한 거죠라고 주장했어요. 공원의 다른 사람들이 점점 커지는 원을 그리며 저희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서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테리어를 산책시키던 노부인이 하얀 개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저는 전체를 다 봤어요. 복슬복슬한 개가 그냥 갑자기 공격했어요. 라고 증언했어요. 근처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던 10대가 불쌍한 아이 피를 흘리고 있네요. 라고 덧붙였어요. 그는 전혀 공정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을 가라앉게 하는 다른 목소리들도 들렸어요. 조깅복을 입은 남자가 하지만 차오차오는 보통 온순한 개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는 차분하고 친근한 것으로 유명해요. 라고 덧붙였어요. 한 여성이 친구에게 아마도 저희가 전체 이야기를 보지 못했을 거예요. 라고 속삭였어요. 그녀는 가끔 이런 일들은 보이는 것보다 더 복잡해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뜨거운 눈물이 맺히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어요. 베코가 다쳤고. 치료가 필요해서만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이 여전히 그를 비난할 방법을 찾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가 명백히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가 참을성과 평화로움밖에 보여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그의 잘못으로 만들 이유를 찾고 있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무시하거나 덜 중요한 것처럼 만들려고 했던 모든 때들을 떠올리게 했어요. 당신이 아무리 많은 증거를 보여줘도 아무리 명확하게 진실을 설명해도 어떤 사람들은 항상 당신을 의심할 방법을 찾을 거예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커지는 원을 그리며 저희 주위로 모여들면서 두 마리 개 사이의 문제로 시작된 일이 훨씬 더 크고 복잡한 일이 되었어요. 셀레스틴이 이게 바로 제가 말하던 것이에요. 라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공원 전체에 들리도록 했어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말이에요. 엠퍼러의 목줄을 꽉 잡고 있었는데 엠퍼러는 계속 베코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어요. 셀레스틴은 사람들은 항상 한국의 것들을 완벽하고 특별해 보이게 만들고 싶어 해요. 하지만 진실은 한국 문화가 중국 문화에서 가져온 다음 완전히 독창적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에요. 라고 선언했어요. 저는 얼굴이 분노로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누군가가 저를 때린 것 같았어요. 베코의 다친 목을 부드럽게 만지면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한국 문화는 완전히 독특하고 자체적인 아름다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반박했어요. 셀레스틴이 제발요라고 비웃으며 말했어요. 극적으로 눈을 굴렸어요. 그녀는 김치는 중국 파오차이에서 나온 거예요. 그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한국 바비큐는 그냥 중국 요리법에 다른 양념을 한 것이에요.
심지어 당신의 소중한 진돗개들까지도요. 2000년 넘게 존재해온 차오차오 같은 고대 중국 견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라고 주장했어요. 저는 진짜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라고 말했어요. 차분하게 있으려고 노력했지만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어요. 좌절감에 눈물이 눈 뒤에서 맺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문화는 누가 먼저 했는지나 누가 더 오래됐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마음과 정신에 관한 것이에요. 진돗개는 충성심과 용기를 나타내요. 아무 이유 없이 무고한 동물들을 공격하지 않아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다른 동물들을 해치지 않으면서 가족을 보호해요라고 설명했어요. 저희 주위의 군중이 매분마다 커지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피크닉을 하고 있던 가족들이 이제 일어서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러 걸어오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휴대폰을 들고 저희 논쟁의 동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흥분된 속삭임으로 앞으로 며칠 안에 이 일이 소셜미디어에 널리 퍼질 거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군중 속에 놓인 한국 남성이 앞으로 나왔어요. 단순한 회색 스웨터를 입고 나무 지팡이를 짚고 걸었어요. 그는 실례합니다 라고 온화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평생 60년 넘게 진돗개를 길렀어요. 진돗개는 절대 먼저 공격하지 않아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만 싸우는 평화로운 개들이에요 라고 증언했어요. 하지만 셀레스틴 근처에 서 있던 젊은 남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팔짱을 꼈어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어요. 차오차오는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고 차분한 견종 중 하나예요. 아이들과 다른 동물들에게 온순한 것으로 유명해요. 저희가 보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라고 반박했어요. 논쟁이 통제 불능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산불처럼 커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저희 개들 사이에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대 중국 문화에 대해서도 편을 갈라서고 있었어요. 낯선 사람들이 아마도 잘 알지도 못하는 일들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게 산책으로 시작된 일이었어요. 이건 제가 원하던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서로 속삭이고 저와 셀레스틴을 가리키고 몇 분의 갈등을 바탕으로 저희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어떤 얼굴들은 동정적으로 보였고 다른 얼굴들은 짜증나 보였고 몇몇은 이 드라마를 즐기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셀레스틴이 보세요라고 말했어요. 갑자기 피곤해 보이면서 이 상황을 끝내고 싶어 했어요. 그녀는 그냥 두 개 모두 실수를 했다고 동의하고 넘어가는 게 어때요? 저는 참석해야 할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 있어요라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백호는 여전히 상처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어두운 빨간 점들이 그의 순수한 하얀 털을 더럽히고 있었어요. 그리고 백호는 절대적으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이 사건을 이용해서 제 전체 문화와 유산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아니오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빨리 뛰는 심장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는 안정되어 있었어요. 저는 진실이 중요해요. 여기서 정말로 일어난 일이 중요해요 라고 선언했어요. 바로 그때 짙은 녹색 유니폼을 입은 공원 관리원이 저희에게 걸어왔어요. 키가 크고 회색 머리에 친절한 눈을 가진 남자였어요. 개주인들 사이의 논쟁을 이전에 많이 봤던 것 같아 보였어요. 그가 개들과 관련된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라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모든 소리치고 논쟁하는 소리를 관통하는 목소리였어요. 저희는 공원의 이 지역 전체에 보안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있어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볼 수 있도록 영상을 확인해 드릴까요? 라고 제안했어요. 셀레스틴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어요. 마치 모든 피가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비싼 신발을 내려다보고 발을 이리저리 옮기며 긴장스럽게 움직였어요. 그녀는 그럴 필요는 정말 없어요 라고 빠르게 말했어요. 그녀는 저희가 어른답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라고 덧붙였어요. 저는 사실 네라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명확하고 자신감 있었어요. 저는 정말로 그 영상을 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관리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저희 전체 그룹을 공원 입구 근처의 작은 사무실 건물로 안내했어요. 사람들의 무리가 저희를 따라왔어요. 여전히 웅성거리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사무실 안에서 관리원이 컴퓨터를 켜고 보안 카메라 시스템을 열었어요. 그의 컴퓨터 화면에서 저희 모두는 바로 20분 전의 흑백 보안 영상을 볼 수 있었어요. 화면이 수정처럼 선명했어요.
일어났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거기에 있었어요. 나처럼 분명하게 말이에요. 저가 셀레스틴과 이야기하는 동안 베코가 제 옆에 차분하게 앉아 있었어요. 하얀 털이 저녁빛에 거의 빛나고 있었어요. 엠퍼러가 그녀 옆에 서 있었는데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완전히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아무런 경고도 없이 엠퍼러가 황금빛 미사일처럼 앞으로 달려가서 베코를 공격했어요. 베코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근육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영상은 실제 공격 중에 제가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까지 보여줬어요. 마지막 순간에 베코가 머리를 살짝 옆으로 돌렸어요. 하지만 맞서 싸우거나 도망가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실제로는 더 심한 목 부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세를 취한 것이었어요. 공격을 당하고 있는 동안에도 고통스러운 동안에도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사무실까지 저희를 따라온 작은 무리가 화면에서 진실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핀이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수 있었을 거예요. 심지어 엠퍼러를 변호하던 사람들도 충격받고 당황해 보였어요. 셀레스틴이 저 정말 미안해요 라고 속삭였어요.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완전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눈물이 뺨으로 흘러내리며 저에게 돌아섰어요. 완벽한 화장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당신의 개는 절대적으로 놀라워요. 맞서 싸워서 엠퍼러를 정말 다치게 할 수 있었어요. 심각한 피해를 입힐 만큼 충분히 강해요. 하지만 그러지 않기로 선택했어요. 복수보다 평화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 개의 행동에 대해 당황하고 부끄러워하면서 당신의 문화에 대해 끔찍하고 무서운 말들을 했어요 라고 고백했어요. 관리원이 저희 둘을 진지하게 바라봤어요. 그는 영상이 완전히 명확해요 라고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어요. 그는 이것은 일방적이고 도발되지 않은 공격이었어요 라고 선언했어요. 관리원은 셀레스틴에게 직접 부인 당신의 개는 이 공원에 돌아오기 전에 행동 훈련 프로그램을 완료해야 해요. 그것이 공원 정책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셀레스틴이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을 닦으면서 말했어요. 그녀는 물론이에요. 절대적으로요. 그리고 당신 개의 모든 의료비를 지불하고 싶어요 라고 저에게 말했어요. 진심 어린 후회로 가득한 목소리였어요. 그녀는 일어난 모든 일 후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에요 라고 덧붙였어요.